자, 이번에는 즐거운 수학 강연 청해 듣는 400초 수학인데요. 오늘은 김희진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저는 수학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흔히 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리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수학을 부담되겠어요. 만만하세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네.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좀 뭔가 좀 멋있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의외로 쉬운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딱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숫자 1부터 100까지 네.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쵸. 수 개념 익히기도 중요한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알 것 같습니다. 뭐야. 근데 민성원 선생님이 알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근데 이미 선생님 질문을 잘못하셨어요. 수학의 기본과 수학의 개념을 잘 안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생각해?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 잘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야지 맞는 것 같은데요? 뭐 등호와 부등호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 아닐까요? 야, 역시.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오. 제가 오. 오늘 등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보통 등호하면 띡띡 이거 아니야? 네. 같은 거 아니야? 는 맞아 그렇게 하고 넘기는데요. 요 안에 아주 다양한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정말요? 그냥 는 하면 무조건 정답이 나오는 뭔가 그런 느낌인데 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400초 수학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삼모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삼모사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저공이라는 남자가 살았는데요. 저공은 많은 수의 원숭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점점 살림이 어려워져서 많은 원숭이들의 식량을 대기에도 벅차게 되었다는데요. 결국 조공은 원숭이에게 줄 도토리의 개수를 조금 줄여서 주기로 결심하고는 원숭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에게 줄 도토리를 아침은 3개, 저녁은 4개로 줄일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는 3개만 먹고 저녁에는 4개만 먹어. 그러자 원숭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불평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3개를 먹다니 절대 안 돼. 아침 3개는 너무 적어. 절대 안 돼. 싫어. 그 말을 듣고 조공은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럼 도토리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그러자 원숭이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좋아라 했습니다. 그래, 아침에 4개는 먹어야지. 우와, 우리가 화내고 불평하니까 우리 말을 들어줬네. 그래서 원숭이들은 매우 만족하며 아침에는 4개, 저녁엔 3개의 도토리를 먹게 되었다는 얘긴데요. 원숭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뒤돌아서던 조공은 어떤 혼잣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휴, 어리석기는 그게 그건데.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먹으면 하루 먹는 도토리의 양이 3 더하기 4로 7개가 되고요.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먹어도 하루 먹는 도토리의 양은 4 더하기 3으로 7개가 됩니다. 결국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원숭이들은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먹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했던 겁니다. 이것이 뜻하는 말이 바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의미를 가진 고사성어 조삼모사라는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실은 조삼모사 속 원숭이들이 수학을 좀 잘했다면, 수학 개념을 익혔다면 좀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입니다. 그렇다면 조삼모사 속 원숭이에게 필요했던 수학적 개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다음 수식을 보세요.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550이라는 식인데요. 이 식은 맞지 않죠. 5를 3번 더하면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550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인데요. 자, 이 식에서 세로든 가로든 또는 대각선이든 한 획만 그어서 값이 같도록 해보세요. 획 하나를 어디다 그으면 이 등호가 성립하게 될까요? 정답 찾으셨나요? 정답은 바로 첫 번째 더하기에 획 하나를 대각선으로 그어서 더하기 모양을 숫자 4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545 더하기 5가 되어서 550이라는 등호가 성립되는 것이죠. 이 퀴즈를 낸 까닭은 등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조삼모사 속 원숭이들이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알아야 했던 수학적 개념이 등호이기 때문입니다. 조삼모사인 3 더하기 4와 조사모삼인 4 더하기 3인 이것이 결국 7로 같다는 것을 원숭이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만약 원숭이들이 등호라는 개념을 알았다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더하기 4는 7처럼 등호를 써서 나타내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가로로 2개 그은 평행선 모양 표시를 바로 등호라고 합니다. 등호는 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호로 거의 모든 식에서 빠지지 않는 감초인데요. 2개의 대상이 서로 같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죠. 등호는 2개의 선이 일정한 폭으로 떨어져서 만나지 않고 나란히 그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나 일정한 폭으로 같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숫자와 식에 대해 알게 되고 등호와 등식에 대해 배우고 나면 그 후에 이항에 대해 배웁니다. 이항이라는 것은 식에 있는 숫자나 기호 등의 항이 등호를 넘어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의 값이 C랑 똑같다는 등식에서 B를 등호를 넘어 이항을 시킨다면 그럼 B가 C가 있는 곳으로 넘어가서 A는 C 빼기 B라는 식이 성립하게 되죠. 이때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B 앞에 빼기 부호가 붙게 됐죠. 이렇게 등호를 넘나들 때는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동하는 항 앞에 연산부호가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등호를 넘어가게 되면 빼기는 더하기로, 더하기는 빼기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B 앞에 더하기가 있었는데 등호를 넘어가면서 빼기 B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째서 이항할 때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것일까요? 등식과 등호, 그리고 이항을 공부할 때 기계적으로 이항을 할 때는 부호가 바뀐다 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왜 그럴까? 라고 질문을 하면 또 난감한 표정을 짓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바뀌는 거 아닌가? 라고 대답을 잘 못하는데요. 이것은 등호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항을 한다는 개념은 사실 등호의 성질에서 나왔거든요. 자, 보세요. 등호를 중심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내용과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완벽하게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등호가 성립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거나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A는 B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 A와 B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A와 B에 각각 같은 수 C를 더해 볼까요? 그럼 왼쪽은 A 더하기 C가 되고 오른쪽은 B 더하기 C가 됩니다. A와 B는 같은 값이니까 이 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수 C를 빼볼까요? A 빼기 C와 B 빼기 C도 같은 값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곱셈과 나눗셈도 마찬가지인데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면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C가 되어서 등식이 성립하고 또 같은 수 C를 나누면 A 나누기 C와 B 나누기 C가 되어서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항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지수가 있는 1차 방정식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3a 더하기 2는 8이라는 식에서 미지수 a 값을 구하려면 왼쪽에는 3a, 미지수만 있는 수만 남게 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뭘 없애야 될까요? 그렇죠. 3a의 옆에 있는 2를 없애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등호를 중심으로 각각 똑같이 2를 빼줍니다. 그럼 왼쪽에는 3a만 남게 되고 오른쪽은 8 빼기 2가 되죠. 그럼 3a는 6이라는 식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a의 값을 구하려면 a 앞에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3을 없애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a를 3으로 나누어주고 a만 남게 하고 그리고 옆에는
3a도 3으로 나눈 것처럼 같은 값인 6도 3으로 동시에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왼쪽에는 a만 남게 되고 오른쪽은 6 나누기 3이 되어서 같은 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즉 a의 값이 2가 되는 것인데요. 이 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 항은 바로 등식의 성질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단순히 등호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만 기계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진짜 등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등호를 성립하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어떤 변화를 줘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항과 같이 등호를 이용한 고차원적인 수학 개념을 더 손쉽게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조삼모사 속 원숭이처럼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개념들을 접하고 배우는데요.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익히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개념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개념의 명확한 뜻을 이해하면 뒤에 나오는 더 어려운 이 개념을 이용한 응용적인 학문들을 손쉽게 익힐 수 있게 됩니다. 개념 공부 더욱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 이제 이해하셨죠? 여러분의 명확한 수학 개념 공부를 응원합니다. 이래서 수학은 정말 개념을 익히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공부했던 거를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요. 이 항을 하면 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왜 플러스가 되는지 전 한 번도 왜? 라는 질문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했던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이렇게 개념들을 잘 이해해 두면 나중에 더 어려운 개념을 공부할 때 공부 시간을 단축하거나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거기 말씀드린 등호 같은 경우는 모든 식의 거의 대부분이 쓰이는 개념이고 기호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익혀두면 훨씬 더 수월하죠. 그래서 수학 공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는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런 기본 개념들을 문제 100문제 푸는 것보다 개념 제대로 하나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데 수월합니다. 그렇군요. 어머니들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거 쉬운 건 아이도 당연히 알고 그래요, 맞아요. 있겠지라고 그런 생각해요.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책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처음 배울 때부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뭐 더하기에도 첨가라는 게 있고 합병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사과가 5개에서 2개가 더 들어가면 사과가 사과니까 첨가고 사과 5개와 바나나 2개는 이게 합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하기라는 거 하나에도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아이들이 수학에서 가장 기본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학에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계속 답만 내라고 그러면 수학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는 교과서로 배울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뭐 젓가락, 이쑤시개, 뭐 쌀알, 콩 굉장히 많은 소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려주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오늘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탕을 먹는데 제 사탕이 훨씬 더 컸거든요. 네. 그 꼬마아이 사탕은 되게 작았어요. 네. 야, 내 사탕이 더 크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크다고 계속 우겼던 애가 그래요? 있었는데 예. 제가 이 강연을 듣고 나니까 내가 진작에 이걸 알았더라면 이 논리로 가지고 내가 걔를 엄청나게 따져가지고 네. 그 아이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 잘못했다고 아쉬워요. 진작 내가 이걸 알았었어야 되는데. 아유, 참 후회되는 게 겨우 그런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오늘 이제 이 400초 수학 들으셨다고 딱 앉혀놓고 얘 원숭이가 말이야 이러면서 조삼모사 얘기부터 시작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나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역시 놀면서 접근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겠죠? 네, 맞습니다. 등호라고 하는 어려운 개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민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쑤시개나 수수깡 같은 것을 가지고 한번 연산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6 더하기 4는 4라고 하는 잘못된 등식을 주어지고 한 개의 이쑤시개를 옮겨서 참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6 아래에 있는 것을 빼서 4라고 표현된 것 위에 올리면 9라고 하는 표현이 돼서
5 더하기 4는 9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뺀 것을 등호 위에 올려서 같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그렇죠. 5 더하기 4는 4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의 예를 찾아서 연습을 해본다면 흥미롭게 등호에 대한 개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아 이건 다 알고 있구나라고 어머니께서 넘어가고 맹신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개념 기본 개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알고서 넘어가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놀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면 너무 좋지만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책이나 아니면 설명을 통해서라도 특히 초등학교에 나오는 수학 개념들은 반드시 꼭 알고 가는 게 수학의 기초를 다지는데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네, 우리는 보통 수학 공부하면 문제를 잘 풀고 점수를 얼마를 받고만 생각하는데 역시 파면 팔수록 수학은 기본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백조 수학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 또 사백조 수학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수학의 원리들이나 개념들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